오늘은 불난집에 부채질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생난리죠. 오늘 제목에 본 것처럼 그 참여와 성찰 그리고 책임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 반면교사 삼아서 21대 총선을 한번 보죠. 21대 총선을 보면은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열린우리당, 위성정당 함께 모두 183석을 차지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101석을 얻었죠.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1대 총선 마지막 공표일인 2020년 4월 9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3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 미래통합당 23%, 21% 차이가 나고요. KBS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것을 보면 민주당 37.3%, 미래통합당 23.6%, 13.7%가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오늘이 리서치 뷰에 의뢰한 것을 보면요. 민주당이 44%,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1%, 13% 차이가 났죠. 이 3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13%에서 21% 앞섰죠. 이것이 그대로 총선 흐름에 반영이 됐죠. 자, 그럼 내일 총선을 치른다고 하고 현재를 한번 보죠. 이 저저번 주 4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적게는 7%에서 17.4%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대비해 본다면은 과반 이상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로 볼 때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선에서 서울에서 완패를 했죠.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32.3%,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47.3%, 민주당 34%. 완벽하게 지금 서울 경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참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반문교사로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를 한번 보죠.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 해도 기적이죠. 기적. 그럼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라. 그 도구로 이제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밀어줬죠. 당시 161석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 또 하나가 있죠.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패스트트릭 저지한답시고 일체 의정활동을 안 했죠. 전면적인 장외투쟁, 태극기 부대와 심지어는 함께하는 그 장외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민생의 문제가 당연히 가장 우선시 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됐느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보지만,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당연히 그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산안 전국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관련해서 전면적인 동의를 해줬죠. 종합부동산세 인하. 참 기가 막힌 게 또 있죠. 이 2주택자 일반 세율로 낮추는 데 동의해줬고요. 법인세 관련해서 수치만 떨어졌을 뿐이지 그대로 동의해준 거예요. 자, 이것이 결정적인 중도층의 이탈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외에는 전혀 대처하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유승민이 오히려 돋보이죠. 유승민의 한마디. 그렇죠? 자, 청문회 때 봅시다.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이외에는
민주당 의원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이런 민주당은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최대 지지율 40%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 중반에서 30대 초중반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자,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는 뭐 윤석열보다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민주당은 앵무새처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뭐 검사 독재다, 표적 수사다, 김건희 특검하라,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느냐? 윤석열이 저 정도면 막말로 해서 반사이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사이익은커녕 2주 전 여론조사 보면 2개 기관에서 24%, 25%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국민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팬덤이 끝나고. 자, 고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렵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정당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선 패배 관련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1차 패배의 책임은 후보죠. 자, 두 번째,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몰아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전 정권에도 또 문재인 정권에도 있고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뽑아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죠. 인사검증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는 김현미 장관은 실물경제에 관련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오랜 의정생활만 해왔을 뿐이지. 당시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 천편일률적인 콕 집어 규제, 자, 이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김현미 장관의 임명, 뭐 윤석열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사 담당자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한 참여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뜨거운 감자, 이재명 대표 관련이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멋있게 진짜 선당후사하고 본인도 살고 그리고 민주당도 사는 이럴 기회를 이미 두 차례나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자, 대선 때 비호감 대선이다. 비호감이란 뭐예요? 감성적인 부분이죠. 특히 인간미를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윤석열 수십 번 사과해도 모자랄 그런 실정을 하고 있죠. 단 한 번 일체 자신의 잘못, 자기 정부의 잘못, 또 용산 대통령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 번 안 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이후에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권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본인이 스스로 측근이라고 얘기한 김용, 민주당 적을 가지고 있고 중앙당 직책을 가지고 있죠. 김용, 정진상 구속됐을 때도 역시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 체포동의안까지 드디어 올라왔죠.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단독으로 TV가 중계되는 상황에서 자, 농민 두 분이 경찰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도
본인 단독으로 TV에 나와서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죠. 이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는 기본 사과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당이든 어느 조직의 책임자든 지도자든 당연히 정무적 책임부터 시작해서 이 포괄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한테 책임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껏 윤석열 실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지저대지만 늪처럼 모든 것이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죠. 이 민주당을 보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승만을 국으로 보고, 이승만을. 자, 당시 조선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을 극자로 보면요, 이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김규식 같은 경우 보면, 이 중도 우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으면서 좌파로 분영되는 분들이 여운형,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약상 김원봉, 이런 분들이 이제 중도 좌파에 포진하게 돼요. 이 당시에 이 청년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그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이 보수 우파에 해당되는 김규식 선생, 그리고 여운형 중도 좌파, 이 두 분이 이 실제로 상당한 그 지지세를 모으고 있었죠. 자, 이분들이, 물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김규식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 중도 우파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한번 보면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한번 보죠. 이 이재명 오랜 측근 생활을 해온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 조응천 의원을 한번 보죠. 이 정성호 의원이 지금껏 발의한 그 법안, 그리고 찬반한 법안들을 보면요, 이 보수 우파에 해당되는 분이죠. 오히려 조응천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가깝습니다. 우파라기보다는. 이탄희 의원이 본인은 보수로 하지만은 이탄희 의원은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상당히 진보적 이 법안과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죠. 이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에 좀 표준이 되는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부의 분배 문제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관련 의정 활동, 그리고 그러한 발언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전향적인 이 진보적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 구구적 성향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구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요. 이 국힘을 보면요, 유승민 의원 전형적인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자 이 상당한 또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보장만 된다면은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에 181석을 몰아줬는데 그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향은 어떠한가? 같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30%, 그리고 진보 30%, 그리고 나머지 중도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이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꼴통 민주당 지지자 15%, 꼴통 국힘 지지자 15%, 나머지는 사안별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보수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요번 저기를 보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지금 민주당 개판이죠. 역시 참여 성찰은 전혀 없습니다. 친이재명계라 하는 분들은
이 가결표에 찬성을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죠. 간신들이다. 술술 썼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성 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개딸. 저는요, 이거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이 꼴통으로 지지하는 이 극우 지지 세력들이 있죠. 저는 한 줌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이분들 행태 자체는 이 극우적 아주 국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고 있죠. 이 극우와 국자는 통한다는 말이 있고요. 이 극우 국자는 자기 당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고 당연히 나아가서 나라를 망치는 세력들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옛날 김영삼이 변절을 했죠. 변점할 때 남은 사람들 꼬마민주당 창당을 했죠. 당시 9인이었습니다. 9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가 전부 김영삼을 따라갔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어쨌든 더디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변절의 역사로 되돌아가게 한 김영삼 보면요.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김영삼한테 충성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면 절대 김영삼이 군사 독재 정권,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들과 손잡고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할 수가 없죠. 나머지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빼고 나머지 따라간 사람들, 사람에 충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저는 절대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른 길로 간다면 다 따라갈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강성 팬덤층 90% 이상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나라가 어찌됐든 민족이 어찌됐든 민주당이 어찌됐든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들이지 절대 민주당을 위해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를 그래서 제가 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요. 이 극성 이 팬덤층뿐만이 아니고요. 이 진보파리 유튜버들이에요. 이 진보파리 유튜버들이 보면은요. 자, 스픽스라는 데서 보면은 스픽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진보 매체들이 이 변희재 모시기에 생 난리죠.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변희재가. 자, 변희재가 어떤 인간이죠?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 시청 앞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 자기를 지지하는 이 극우 일베들을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피자를 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한 사람이죠. 박근혜가 구속되니까 느닷없이 봉화로 내려가서 권양주 여사를 구속하라 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비하는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태극기 부대 1000명이라고 그러죠. 1000명 정도를 광화문 식당 집회 끝나고 데리고 와서 밥값이 1,4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1,000만 원 주고 400만 원을 안 줬어요. 주인이 항의하자 지 방송에서 그 식당 주인 종북 빨갱이다라고 한 인간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장사한 거다. 위안부 할머니들 몸판 거다. 이게 변희재예요. 참회는커녕 전 단 한 번도 변희재가 반성을 했다,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변희재를, 그럼 변희재가 왜 지금 윤석열을 욕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전형적인 박근혜를 물고 빠는 행보를 보여온 것이 변희재 아닙니까?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PC를 조작했다 못다 해가지고 그럼 윤석열 한동훈 까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까는데, 자, 이 진보 이 유튜버들 이 상당
이 부분들이 저는 이 변희재를 데려다가 저는 이건 장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촛불행동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 또 김현민 목사 같은 분, 좌우합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좌우합작일까요? 우리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범분들이 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좌파를 대표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변희재는 어때요? 변희재는 한 줌의 노인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들이에요. 이걸 좌우합작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요. 저는 뉴스타파 이외에는 이 진보 매체 상당수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수가 돈벌이를 위한 진보파리를 하고 있다. 얼뜨기 진보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부 이재명 물고 빠는 일만 합니다. 자, 이재명 물고 빠는 거 좋다고 쳐요. 자, 그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마지못해 하는 비판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이재명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박들이 문제다. 여러분, 수박은 이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수박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적은 민주당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의원들의 스펙트럼을 말씀드렸죠. 여기에는요, 극우부터 시작을 해서 좌까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도 우파, 일부 중도 좌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거 뭡니까?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자유주의의 핵심 뭐예요? 자유주의의 핵심은 평등과 다양성입니다. 네? 이들을 수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재명은 잘하고 있다. 민주당 비판이 고작 30여 명 남짓한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좋다. 다 인정합시다. 그 당의 대표가 이재명이에요. 그 의원들도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자, 이번 탄핵 가결안 역시 저도 반대했죠. 가능한 한 압도적 부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 뒤에 책임, 그리고 그 뒤에 문제는 싫으나 좋으나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상당 부분의 참여표가 나왔어요. 이거 단속하지 못하고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이재명 대표의 역량이에요. 그분들 욕할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막말로 정치공학적으로 표단속 못했다. 그것도 다 그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놓쳤다. 저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원에 출마할 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의원에 출마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표가 되고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마땅한 맛수가 없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죠. 저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유는 마땅한 맛수가 없어서 선택지가 없었다. 투표를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대선, 지선 완벽하게 패배한 이유고 민주당 지지층들 상당히 기운 빠지고 뉴스도 안 보던 때였죠. 따라서 이 당원들 중에서도 정치 고관여층이 있고요. 그냥 당원인 분들이 있어요. 이 고관여층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대거의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건 투표율로 당시 말해주는 것이고요. 대표까지 출마했다. 대표까지 출마했을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죠. 이거 상대방이 방탄국회 방탄을 위한 대표 출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상대방 말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대표가 됐을 시에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에 보듯 뻔한 상황이죠. 근데 출마를 강행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자신이 말하는 대통령 측근 이 정진상, 김용이 구속됐을 때 본인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선당우사의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어렵게 왔습니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정치 일정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무난하게 성남시장 재선했고요. 경기도지사 큰 어려움 없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종로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당선될 걸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하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내 한 몸 버리겠다. 이게 선당우사죠, 선당우사. 노무현 그 대통령 경선 시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유가요, 그 노무현의 정신을 호남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제일의 측근들, 정치적 동반자죠. 정치적 동반자가 구속되면요, 당연히 정중하게 국민들한테 정치적, 도의적 사과를 하고요. 나는 내 한 몸 나가서 이 지독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싸우고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 우리 당은 이 표독한 윤석열과 맞서 잘 싸워달라. 굉장히 멋있죠. 이런 게 선당우사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죠. 재판 결과는 나오겠지만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적 제거를 위해서 표적 수사한다라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론 추이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당하다는 여론이 1, 2% 앞서다가요, 지금은 검찰의 수사는 정당하다. 체포 동의안 가결 여론조사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가결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속적인 여론몰이를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하고 있죠. 거기에 당연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멸렬하죠. 지리멸렬. 자, 너무너무 힘든데 민주당에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국민들은 개뿔. 민주당 자체가 이 어려운 전국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나오는 뉴스는 검찰 뉴스, 이재명 뉴스, 이거 이외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국민들도 지쳐가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아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된다 라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공자가 한 참 평범하지만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놈의 사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에나 변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했죠. 책임을 묻지 않아서다. 여러분, 나라의 꼴이 이 모양 이렇게 된 것이 뭐죠? 미군 정과 이승만이죠. 미군 정과 이승만이 친일 매국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싹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힘이 없어서 상대방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럼 우리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걸 막지 못하는 우리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제1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권이다. 0.73%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고 정권을 극악무도한 윤석열에게 넘겨줬죠. 자, 이런 참회와 성찰 없이 대안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반성, 참회 없이 이재명은 국회의원 출마하고요. 제2의 책임자 송영길은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대선지선 패배하고 백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백서를 왜 만듭니까? 지금까지 다 만들어 왔죠. 자, 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향후에 우리 당은 이렇게 반성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반성한 결과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국민까지 대국민 약속, 그것이 백서예요. 백서를 지금 만들 수 없죠. 그 대선 패배의 책임자가 당대표인데 백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책임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묻지 않는, 책임을 지우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아군, 나, 또 내가 속한 조직, 뭐 정당이라 치면 내가 속한 민주당에 대한 반성 성찰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독해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나한테, 내 조직한테 더 지독해져야 차이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 발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조직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인조, 고종에 의해서 최악의 무능한 윤석열이 들어섰죠. 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도 현재 개판입니다. 과간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